참, 우리 나이 들면 가족이 제일 소중하죠. 글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평생의 이야기예요. 제 이름은 오미선이라고 해요. 올해 68이 되었네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어요. 자식들이 잘 되고 손주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게 제일 큰 기쁨이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마음에 작은 서운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나이 들어 예민해진 탓인가 했지만 그게 점점 커지더군요.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아들 해철이와 며느리 지연이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예전엔 며느리가 살갑게 다가와 안부를 묻고 제 손을 잡아주곤 했는데 어느새 눈도 잘 안 마주치고 대화에서도 저를 살짝 피하는 듯 했어요. 아들도 전화하면 예전처럼 길게 이야기하지 않고 엄마 바빠서 나중에 할게 라는 말만 붙이더군요. 명절에 모여 앉아 밥 먹을 때면 며느리는 자기 친정 이야기나 친구 이야기만 꺼내고 저는 그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가슴이 시큰거렸죠. 내가 뭘 잘못했나 밤새 고민도 했지만 직접 물어볼 용기는 안 났어요. 오해하면 분위기만 어색해질까 봐요. 그 서운함이 가장 크게 터진 날은 사랑하는 손주 건우의 첫 돌잔치였어요. 아,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날이었죠. 건우가 태어날 때 작고 연약했는데 이제 건강하게 1살이 된다니 감사한 마음뿐이었어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한복 새로 맞춰 입고 손주 선물 정성껏 포장하고 여보, 오늘 우리 손주 돌잔치네. 기대된다. 하며 남편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나섰어요. 며느리가 토요일 오후 2시에 청담동 행복한 집 레스토랑에서 한다고 했어요. 미리 오라고 하길래 의심 없이 뿌듯한 마음으로 갔죠. 그런데 막상 도착하니 조용하고 이상했어요. 행복한 집이라는 이름은 같지만 주소가 달랐어요.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희 벌써 도착해서 사진 찍고 있어요. 왜 늦으세요? 동생 유미 가족도 아직 안 왔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황급히 주소 확인하고 택시 타고 갔는데 차는 꽉 막히고 속이 타들어갔어요. 며느리에게 전화해도 안 받고 겨우 아들과 통화해 올바른 곳을 찾았어요. 우여곡절 끝에 도착하니 이미 북적북적했어요. 건우는 예쁜 한복 입고 해맑게 웃고 있었지만 돌잡이는 끝나고 사진 촬영도 거의 마무리됐어요. 늦게 온 우리는 입구 근처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었죠. 다른 사람들은 자리 잡고 음식 먹는데 우리만 소외된 기분이었어요. 아이고, 어르신들 왜 늦으셨어요? 하는 친척 말에 웃으며 넘겼지만 마음은 착잡했어요. 딸 유미 가족도 똑같이 늦었어요. 며느리가 장소를 제대로 안 알려준 탓이었죠. 그때 문득 이게 의도적인 건 아닐까 의심이 스쳤어요. 단순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완벽하게 우리를 빼돌렸어요. 기념사진 한 장 제대로 못 찍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겉돌았죠. 그날 이후 서운함의 씨앗이 더 단단히 뿌리 내렸어요. 밤에 잠들면 그 장면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가 며느리에게 미움 살 만한 짓을 했나? 건우 돌봐주지 않아서 서운한가 고민했지만 답이 안 나왔어요. 건우 태어나자 며느리가 다시 손주 돌봐달라고 했어요. 눈빛과 말투에 당연히 해줘야 할 일처럼 기대가 느껴졌어요. 우리는 건강 안 좋고 나이 많아 너희가 직접 키우는 게 좋겠다고 했죠. 그래서 서운했나 싶었어요. 돌잔치 후 며느리를 만날 때마다 요즘 회사 바빠서 건우가 엄마 찾는데 미안해요. 어머님 건우가 할머니 좋아해요. 봐주시면 아이에게도 좋고 저도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어요. 하며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갈등했어요. 손주 돌보는 건 기쁘지만 환갑 넘긴 나이에 쉬고 싶었어요. 무엇보다 그 당연함이 힘들었어요. 내가 더 뭘 해줘야 하나 밤새 고민했죠. 가족 모임에서 며느리가 또 바쁜 삶 강조했어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해 집에 오면 녹초해요. 집안일은커녕 밥도 제대로 못 챙겨요. 중소기업 격리 일하니 야근 이해는 가지만 그 다음 말이 문제였어요. 유미 언니처럼 집에서 아이만 돌보는 사람은 제 심정 이해 못할 거예요. 유미는 전업주부로 4살 지아 키우는데 그 말에 표정이 확 변했어요. 유미가 참다 못해 언니 전업주부라고 집에서 놀고 있는 줄 알아요? 아이 키우고 집안일도 얼마나 힘든데요. 저도 나름 힘들어요 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신경전이 오갔죠. 저는 숨도 제대로 못 쉬었어요. 며느리가 계산 빠른 사람구나 느꼈어요. 자신 유리하게 상황 몰아가며 유미 비난하고 저에게 부담 지우려 했어요. 결국 며느리가 정식으로 부탁했어요. 어머님, 건우 좀 봐주실 수 있어요?
매달 100만 원 생활비로 드릴게요. 몸은 힘들겠지만 손주 예쁘고 돈도 적지 않아 어차피 즐겁고 용돈 생기면 나쁘지 않겠네 해서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건우 돌보기가 시작됐어요. 처음 몇 달은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어린 손주와 함께하니 활기가 돌았죠. 건우재롱에 피곤하지만 웃음꽃 피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체력 부담이 커졌어요. 아이 돌보는 건 눈 뗄 틈 없이 고됐어요. 무릎 시큰거리고 온몸 쑤셨어요. 피로 쌓여 밤에 잠 못 이뤘어요. 더 힘든 건 며느리 태도였어요. 100만 원은 처음 2달만 주고 세 번째부터 감감무소식이었어요. 기다려봤지만 돈 얘기 꺼내지도 않더군요. 먼저 말하기 어색하고 민망했어요. 집안일까지 도맡아야 했어요. 며느리 늦게 퇴근 많아 남편이 가끔 청소 설거지 도와주면 고맙다는 기색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매일 해주는 건 당연하고 시아버지 가끔 도와주는 것도 당연한가 마음 씁쓸했어요. 밤늦게까지 아이 돌보고 집안일 하다 무릎 통증 심해지고 만성 피로에 얼굴이 초췌해졌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 회의감 들었어요. 약속 돈 안 주면서 끝없는 희생 요구하는 며느리가 야속했어요. 이대로 안 되겠다 싶지만 그만하자니 어렵고 아들에게 말하자니 부부 사이 나빠질까 걱정돼 막막했어요. 그래도 건우 계속 돌봤어요. 아침에 오늘도 우리 건우 보러 가는구나. 기쁘지만 또 힘든 하루 시작이네 한숨 나왔어요. 하루 종일 돌보고 나면 온몸 아파 잠 안 오더군요.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수고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가 서운했어요. 건우 해맑은 눈빛에 외면 못했어요. 모성애와 할머니 책임감이 붙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 연락 왔어요. 어머님, 아버님 생신이시잖아요. 주말에 근사한 식당 예약했어요. 모시고 맛있게 대접하고 싶어요. 귀 의심했어요. 그동안 차가운 태도에 익숙해 이런 제안 오랜만이었죠. 혹시 제 힘든 마음 알아줬나 희망 피어났어요. 남편과 설레며 갔어요. 고급 한정식집에 정갈한 음식 나오고 며느리가 살갑게 웃으며 덜어주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많이 드세요. 특별히 예약한 곳이에요. 아들도 분위기 띄우려 노력했어요. 역시 가족은 가족이지 서운함 있고 즐기려 했어요. 하지만 식사 끝나갈 무렵 며느리가 본론 꺼냈어요. 물 한 모금 마시고 미리 준비한 표정으로 어머님 아버님 오늘 대접하는 특별한 이유 있어요. 불길한 예감 들었어요. 건우 돌보는 것도 힘드실 텐데 제가 둘째 임신했어요. 출산 후 둘째도 봐주실 수 있어요? 원래 건우 잘 봐주시니까 머릿속 멍해졌어요. 건우 하나도 힘든데 신생아까지 믿기지 않았어요. 남편도 당황했어요. 며느리는 아랑곳 없이 어머님 혼자 힘드시면 건우는 컸으니 아버님 챙겨주시고 건우는 어린이집 보내니 동생도 번갈아 봐주세요. 유미 언니는 전업주부라 필요 없지만 전 어쩔 수 없잖아요. 어머님 아버님 건강하시니 가능할 거예요. 논리적으로 압박했어요. 공기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면모 다시 보였어요. 아들은 겸연쩍게 듣기만 했어요. 배신감과 분노 치밀었어요.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내 삶까지 바치라는 거냐. 남편이 조용히 단호하게 무슨 말을 그렇게 쉽게 하니. 우리 나이 70 넘었단다. 건우 하나 돌보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모르니? 우리는 보육기관 아니야. 자식 키우는 건 부모 몫이야. 더 이상 못해. 며느리 웃음기 사라지고 당황했어요. 아들이 여보 그만해. 아버님 말씀 맞아 했어요. 남편 말에 위로됐고 억눌린 서운함 터졌어요. 초대한 진짜 이유 알았어요. 우리를 손주 돌봄 도구로만 여겼어요. 그날 후 며느리 행동 하나하나 석연치 않았어요. 특히 돌잔치 일이 떠올랐어요. 정말 실수였을까? 같은 이름 레스토랑이 청담동과 서초구에 있는데 몰랐을까? 유미 가족도 헤맸어요. 실수면 한 사람에게는 정확히 알려줬어야죠. 시댁만 잘못된 곳으로 갔어요. 일부러 소름 돋았어요. 아들 목소리 왜 늦으세요? 다시 맴돌았어요. 늦게 온 우리는 준비성 없는 시부모로 낙인 찍혔죠. 며느리가 주소 다르게 알려 일부러 늦게 오게 해 참여 못하게 한 의도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들었어요. 우리를 통제하고 우위 과시하려 했어요. 불신으로 변했어요. 우연히 며느리 속마음 알게 됐어요. 건우와 놀이터 갔다 돌아와 다리 아파 계단에 앉아 쉬는데 건우가 먼저 들어가 문 안 닫아 거실 대화 들렸어요. 여보, 어머님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 건우 돌보는 것도 버거운데 둘째까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들 걱정스러운 목소리.
며느리가 뭐가 심해? 어머님 그 정도는 해주셔야지. 그리고 솔직히 돌잔치 때 내가 일부러 장소 다르게 알려줬잖아. 심장 멈춘 듯 했어요. 그래야 어머님이 늦게 오셔서 참여 못하고 준비성 없는 시부모 소문나서 길들이기 쉽지. 어머님은 실수 생각하실 텐데 다 계획이었어. 소름 돋고 등 서늘했어요. 의심이 진실로 펼쳐졌어요. 아들은 아무 말 안 하고 듣기만 했어요. 분노와 배신감 지배했어요. 더 참을 수 없어 성큼 들어가 지연아 지금 뭐라고 했니? 나를 길들이기 위해 돌잔치 장소 일부러 다르게 알려줬다고? 내가 너희 위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데 이용하고 기만할 수 있니? 며느리 얼굴 새하얗게 질려 어머님 오해해요. 더듬었지만 이미 들었어요. 오해라고 똑똑히 들었는데 너 나를 어떻게 본 거니? 억눌린 감정 터졌어요. 며느리도 노려보며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너야말로 무슨 말 하는 거니? 내가 너희 위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데 어머님이야말로 왜 이기적이세요? 손주 보는 게 뭐 그렇게 힘들어요? 이기적이라고. 너야말로 본인 생각만 하잖아. 우리가 무료 보육원이야. 대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아요? 이제 끝이에요. 그 순간 시원했어요. 그래, 끝이다. 더 이상 이렇게 안 살아도 되구나. 아들은 고개 숙인 채 아무 말 못했어요. 이 관계 회복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며느리는 가족 아닌 필요 채우는 도구로만 봤어요. 그날 후 단호히 결정했어요. 건우 건강 걱정되지만 더 이상 전적으로 돌볼 수 없어요. 우리 삶과 건강도 중요해. 너희 아이는 너희가 키워야 해. 며느리 처음엔 화내다 결국 어린이집 알아봤어요. 우리 가족 새로운 결론 냈어요. 여보, 자식들에게 모든 걸 맞출 필요 없어. 이제 우리 위해 살자. 건강과 남은 인생 소중하잖아. 남편이 손잡으며 했어요. 쉽지 않았지만 손주 안아주지 못하는 아쉬움에도 평화 왔어요. 며느리 벗어나 삶의 주인 된 자유 느껴졌어요. 무릎 통증 피로 나아졌어요. 소박하게 텃밭 가꾸고 여행 다니며 취미 즐기기로 했어요. 유미도 존중해줬어요. 몇 달 후 며느리 변화 있었어요. 손주 돌봄 안 하자 건우와 갓난 둘째 지우 동시에 돌봐야 현실 부딪혔어요. 직장 다니며 신생아 밤에 울고 건우 떼쓰니 힘들었나 봐요. 친정엄마 도움 요청하다 거절당하고 유미에게까지 갔어요. 우리에게 거짓으로 돌잔치 장소 바꿔 창피 주고 길들이려던 사람이 이제 도움 요청하니 뻔뻔했어요. 결국 육아휴직 신청해 전업주부 됐어요. 깔보던 전업주부가 된 거죠. 직장 다니며 두 아이 키우는 건 힘들어요. 이해해요. 하지만 힘들다고 시부모 속이고 이용하는 태도가 문제였어요. 그제서야 우리 도움 얼마나 컸고 전업주부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았나 봐요. 우리는 급할 때만 도와줘요. 정말 아프거나 급한 일이에요. 며느리 해온 일 생각하면 다시 보기 싫지만 손주 걱정돼 참고 가끔 도와줘요. 며느리 이제 당연한 태도 안 보여요. 급할 때 조심스럽게 부탁하고 고맙다고 제대로 해요. 매일 12시간 돌봐달라. 집안일 다 해달라 요구는 안 받아요. 우리도 사람이고 건강삼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해요. 아들도 아내 힘들어하는 거 보고 늦게 깨달았나 봐요.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우리 수고 당연하게 생각했네요. 지연이도 반성해요. 때로는 단호히 선 긋는 게 관계 바꾼다는 걸 느꼈어요. 며느리가 끝이라고 했던 말이 정말 끝이 됐지만 파국가 아닌 서로 존중하는 새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나이엔 건강과 행복이 제일이에요. 때론 아니라고 단호히 말할 용기 내세요. 그게 남은 삶을 빛나게 할 거예요. 편안한 저녁 되세요.